이진탐색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볼 문제는 떡볶이 떡 만들기 문제인데요. 같이 문제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주인공은 떡집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떡볶이의 떡은 떡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네요. 대신에 한 봉지 안에 들어가는 떡의 총 길이는 절단기로 잘라서 맞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절단기에 높이 H를 지정하면 줄지어진 떡을 한 번에 절단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H보다 긴 떡은 H 위의 부분이 잘릴 것이고 그보다 낮은 떡은 잘리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높이가 19, 14, 10, 17인 떡이 나란히 있다고 했을 때 절단기의 높이를 15cm로 지정하면 자른 뒤의 떡의 높이는 차례대로 15, 14, 10, 15가 될 것입니다. 즉 이처럼 15보다 더 높이가 큰 부분만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린 떡의 길이는 차례대로 4, 0, 0,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손님은 6cm만큼의 길이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손님이 왔을 때 요청한 총 길이가 m일 때 최소한 m만큼의 떡을 얻기 위해 절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이어서 문제의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2초고요. 떡의 개수 n은 최대 100만 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요청한 떡의 길이는 이와 같이 20억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떡의 높이가 차례대로 입력으로 주어지는데요. 이때 떡 높이의 총합은 항상 m 이상으로 손님은 항상 필요한 양만큼 떡을 사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적인 떡의 높이는 10억 이하의 양의 정수 혹은 0의 형태로 높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각자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본 뒤에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높이를 찾을 때까지 이진탐색을 수행해서 높이 h 값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절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높이 값이 커지게 되면 잘린 떡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높이 값을 작게 만들면 잘린 떡의 길이의 합은 반대로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이진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이 높이로 자르게 되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뒤에 즉 다시 말해서 최소한 m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한 뒤에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탐색 범위를 좁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만큼의 떡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높이 값을 더 낮추어서 더 많은 양의 떡이 잘려나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매 높이마다 조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해서 조건에 따라서 탐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이진탐색을 수행하여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단기의 높이는 0부터 10억까지의 정수 중 하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를 설정할 때 그 높이를 0부터 10억까지의 한 정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색 범위는 0부터 10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큰 탐색 범위를 보았을 때 단순히 선형 탐색을 수행하면 시간 초과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탐색 범위가 클 때는 가장 먼저 이진탐색부터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 예제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가장 긴 떡의 길이가 19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작점은 0 그리고 끝점은 19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탐색 범위가 0부터 19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높이를 설정할 땐 이러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한 정수로 설정해서 실제로 떡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와 같이 시작점과 끝점을 0과 19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간점은 9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간점은 현재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그 높이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간점을 9로 설정해서 즉 높이를 9로 설정해서 떡을 자르게 되면 각각의 떡에 대해서 이와 같이 10, 6, 1, 8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25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떡의 크기인 6보다 더 큰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을 9로 설정했을 때 우리는 손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떡의 길이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점 9에 대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높이를 더 높여봐서 잘랐을 때에도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점을 이 중간점의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점이 10이고 끝점은 19 이제 이 상황에서 중간점은 14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점인 14를 높이로 설정해서 떡을 자르게 되면 잘린 떡의 길이가 차례대로 5, 1, 3이기 때문에 잘린 떡의 길이 합은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이 요구하는 떡의 길이인 6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이를 14로 설정해서 잘랐을 때에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 또한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더 증가시켜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시작점의 값을 중간점보다 1 큰 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시작점이 15가 되고 끝점이 19가 됩니다. 이때 중간점은 17이 되며 이러한 중간점으로 높이를 설정해서 떡을 자르게 되면 우리는 이만큼의 떡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떡의 크기인 6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때의 결과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중간점의 값을, 이 높이 값을 더 왼쪽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끝점을 중간점의 왼쪽인 16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시작점이 15고 끝점이 16이 되어서 중간점, 즉 높이값이 15로 설정되어서 자르기를 수행합니다. 이제 이때는 잘린 떡의 길이가 4와 2이기 때문에 손님이 요구하는 결과인 6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마찬가지로 현재의 높이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진 탐색을 수행해서 더 이상 탐색 범위를 줄어들지 못하게 할 때까지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이 높이값을 매번 바꾸어 보며 현재의 높이로 잘랐을 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현재의 높이에서 잘랐을 때 필요한 떡의 크기 이상의 떡을 얻을 수 있다면 그때마다 결과를 기록해서 최종적으로 이진 탐색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했을 때 기록되어 있는 그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그 결과값이 최적의 높이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진 탐색 과정을 반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중간점의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적화된 값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반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떡의 길이 합이 필요한 떡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마다 그때의 중간점 값, 즉 그때의 높이 값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떡의 개수 n과 그리고 손님이 요청한 떡의 길이 m에 대한 값을 입력을 받고 이어서 각 떡의 개별 높이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진 탐색을 위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입력으로 들어온 현재 가지고 있는 떡의 높이 중에서 가장 긴 떡의 길이를 end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높이로 설정할 수 있는 값은 이 start부터 end까지의 범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탐색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어서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최적의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현재 탐색 범위를 이용해서 이 중간점, 높이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현재의 높이로 떡을 잘랐을 때 전체 떡의 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떡의 길이가 이 높이보다 더 클 때만 실제로 떡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제 그럴 때에만 잘린 부분의 떡을 토탈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떡을 잘랐을 때의 떡의 양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의 양이 부족한 경우 더 많이 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서 즉 이 높이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탐색 범위를 조절해서 더 많은 떡의 양을 얻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떡의 양이 충분한 경우, 즉 얻을 수 있는 떡의 양이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값을 더 높여서 덜 자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색 범위에서 오른쪽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높이 값을 키울 수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시작점 위치의 값을 높이 플러스 1로 바꾸어서 탐색 범위를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떡의 양이 충분한 경우, 즉 m 이상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리절트의 값을 높이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높이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로써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각 떡의 개별 높이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 별도의 벡터 객체를 선언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진 탐색을 수행하기 위해 높이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 탐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할 수 있고요. 현재 코드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끝점을 가능한 가장 큰 값인 10억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더라도 이진 탐색 수행 과정에서 이 끝점은 자동으로 조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적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과 동일한 로직으로 매번 현재의 높이 정보로 떡을 잘라본 뒤에 그 높이로 잘랐을 때의 떡의 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각 떡의 높이는 최대 10억까지의 값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 토탈 변수는 롱롱 자료형을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떡의 양이 부족한 경우 더 많이 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점을 중간점 -1의 위치로 옮겨서 왼쪽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떡의 양이 충분한 경우에는 현재의 결과를 저장한 뒤에 오른쪽 부분을 탐색함으로써 높이를 증가시켜서 덜 자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절트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또한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C++와 동일하게 먼저 탐색 범위를 설정해준 뒤에 이진 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로직을 확인해 보시면 C++과 문법까지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문제는 정렬된 배열에서 특정 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n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열이 오름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 이 수열에서 x가 등장하는 횟수를 구하면 되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수열 1, 1, 2, 2, 2, 3이 있을 때 만약에 x가 2라면 현재 수열에서 값이 2인 원소가 4개이므로 이렇게 이 4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를 출력하면 됩니다. 단 이 문제는 시간 복잡도 로그 n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초과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의 개수 n이 최대 100만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인 x가 정수 형태로 이어서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 줄에 이렇게 n개의 원소가 정수 형태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입력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열의 원소 중에서 값이 x인 원소의 개수를 출력하면 되고 만약 값이 x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면 -1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처럼 수열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수행된 상태로 입력이 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5의 로그 n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형 탐색으로 x라는 값을 가지는 원소의 개수를 세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시간초과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진 탐색을 수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값이 등장하는 첫 번째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각각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찾은 뒤에 그 위치 차이를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처음 전체 탐색 범위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2번 수행하여 하나의 이진 탐색은 첫 위치를 찾도록 만들고 다른 하나의 이진 탐색은 마지막 위치를 찾도록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코드는 이진 탐색을 우리가 직접 구현해서 작성할 수도 있으며 혹은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실제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을 직접 구현할 때의 코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bisect left와 bisect right을 이용한 이진 탐색 관련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앞선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count by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count by range는 표준 라이브러리인 bisect right과 bisect left를 이용해서 값이 left value 이상, right value 이하인 데이터의 개수를 모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는 특정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값이 정확히 x인 데이터의 개수를 세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left value와 right value의 값으로 둘 다 x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ount by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값이 x인 데이터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값이 x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고 값이 x인 원소가 존재한다면 이와 같이 그 개수를 그대로 출력해서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서의 bisect right은 C++에서의 upper bound와 사실상 동일하며 이어서 파이썬의 bisect left는 C++에서의 lower bound와 사실상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count by range 함수를 정의해서 특정 범위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의 개수를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count by range 함수는 실제로 다양한 코딩 테스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팀 노트에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